지금부터 사나이 중 2학년 과학 빛과 파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우선 빛을 먼저 배울 건데요. 먼저 빛의 반사와 굴절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빛의 반사란 이제 손전등 빛이나 이제 레이저빛 같은 걸 이제 거울에다가 비추게 되면 빛이 거울 면에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빛의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거울면을 기준으로 수직 내린 선을 우리가 법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사하는, 즉, 들어오는 빛의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빛이 나오게 되는 방향의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항상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사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고, 입- 이렇게 된다면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 또한 같이 커지겠죠. 또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법선은 한 평면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반사하게 될 때 매끄러운 면에서,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매끄러운 면에서 반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입사한 빛이 나란하게 평행하게 반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반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거울면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와 같이 이렇게 출렁이는 울퉁불퉁한 면에서 반사하게 되면요. 평행하게 빛이 입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빛이 흩어져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반사하게 돼요. 이런 반사를 우리가 난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거울에 빛이 반사되거나 잔잔한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사라고 할 수 있고요. 종이나 출렁이는 수면, 또 달 같은 것을 우리가 난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빛이 이런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굴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빛이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하게 되면 빛의 속력 차이 때문에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까 우리가 반사각을 살펴봤죠.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아까 반사각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이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입사각 굴절각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는 변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살펴봅시다. 빛이 공기 중에서 물 또는 유리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자면요. 이게 우리가 수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빛이 이 법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죠. 이 각에 비해서 수면에서의 굴절각은 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때는 이쪽에 각이 바로 입사각이 되겠죠. 따라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또 만약에 입사가 더 큰 각도로 발생이 된다면 굴절각 역시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요.
하늘에 있는 별이 실제 위치보다 더 높게 보이거나 물속에 이렇게 막대를 넣게 된다면 막대가 꺾여서 보이는 현상. 또 물속에 잠긴 다리가 실제보다 더 위로 떠 보이고 짧아 보이는 것 역시 우리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굴절에 의한 현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반사 법칙을 살펴봤잖아요. 굴절 법칙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공기 중에서 물로 빛을 비추게 된다면 일부는 수면에서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굴절되어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때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작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또한 커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굴절 법칙이라고 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입니다. 우선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게 있는데요. 바로 광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광원은 빛광자를 쓰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태양이나 전등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가 광원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성질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빛의 직진입니다.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스스로 곱게 나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빛의 직진이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늘 아래서 이제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칠 때 우리가 빛이 직진하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림자가 비치거나 물을 진행하는 레이저의 빛 등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체를 어떻게 볼까요?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를 하게 되고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조명이 있네요. 이 조명은 우리가 아까 뭐라 한다 그랬죠? 광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이 화분을 향해 빛에 직진을 하게 되고요. 이 물체에서 빛을 반사하게 되겠죠? 이때 아까 우리가 봤던 개념이 뭐였죠?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이 눈에 들어온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념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빛과 반사, 그리고 굴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가 빛의 반사를 가장 먼저 배웠죠? 빛의 반사는 뭐라 그랬죠? 이 평면,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물체를 통해서 법선을 기준으로 빛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둘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또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이 이 반사되는 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반사와 난반사로 나눠서 설명을 했죠. 매끄러운 면에서의 정반사에서는 이제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그대로 평행하게 반사를 하게 되고 울퉁불퉁한 면이라면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흩어져서 반사를 하게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빛의 굴절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빛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죠.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빛은 굴절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이 될 때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 그 반대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이제 굴절하게 되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작아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때는 빛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광원이 아닌 물체라도 우리가 물체를 보고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진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에 닿게 되고 이 물체에서 이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 빛과 파동 개념을 다 나가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 뒤에 준비된 문제를 풀고 다시 영상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멈추고 한 10분간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 다 풀었으면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스스로 빛을 내는 광원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선지를 하나하나 봐봅시다. 아까 우리가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를 우리가 광원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다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난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직접 빛을 만드는 물체를 찾는 겁니다. 달과 태양. 얼핏 보면 우리가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달이 밝게 보이는 거는 바로 이 태양 빛에서 반사돼요. 이 지구에 있는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낸다고 오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원리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2번 거울과 종이. 당연히 아니죠. 3번 번개와 스크린. 번개는 이제 전화가 흐르면서 스스로 강력한 빛을 내는 광원이 맞습니다. 다만 스크린은 이제 빔 프로젝터가 쏜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판일 뿐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닙니다. 4번 현관펜과 레이저. 레이저 포인트는 이제 스스로 레이저 빛을 내보내는 광원이 맞지만 이제 형광펜은 외부 빛을 흡수하고 얘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예요. 따라서 4번 또한 아닙니다. 5번 촛불과 반딧불이. 촛불은 이제 연소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고 반딧불이는 생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봐볼까요?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뭐였죠? 물체가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가 반사를 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 빛의 분산이라는 게 이제 스펙트럼 통과할 때 빛이 이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물체를 보는 근원적인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2번, 모든 물체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광원이 아닌 물체라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2번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3번.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흡수가 아니라 반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광원에서 나온 빛을 물체가 모두 흡수하게 된다면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아예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번.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5번. 광원에서 나온 빛과 눈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서 빛이 나오나요? 아니죠? 따라서 맞는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이번 사실 다음 주에 배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3번은 한 번만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서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네요. 1번부터 볼까요?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진다.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었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 법선이 존재를 하게 되고 빛이 들어오는 각을 뭐라 그랬죠? 입사각, 이 나가는 각을 바로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진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반사각과 입사각은 항상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2번. 사막의 신기루는 빛의 반사에 의한 현상이다. 아닙니다. 신기루는 이제 뜨거운 지표면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기의 밀도가 달라져서 이제 빛이 휘어서 들어오는 빛의 굴절 현상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렌즈 배우면서 굴절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빛이 반사를 하게 되면 일직선으로 나가는데 굴절 같은 경우에는 어, 이해를 해봅시다. 이 지표면이 있어요. 이 지표면에서 날이 더워지게 되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지표면의 밀도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아까 빛이 굴절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물체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고 이 공기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굴절 현상 때문에 우리가 신기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까 이걸 뭐라 그랬죠? 정반사라고 했습니다. 4번.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5번. 빛이 거울 면에서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평면 거울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아직 우리가 거울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빛의 반사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평면 거울은 어떤 거울을 우리가 평면 거울이라고 하죠? 매끈한 판 같은 면을 가진 거울을 우리가 평면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거울의 특징은 뭘까요? 정반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은 반사를 할 것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거울에 반사된 빛은 한 점에 모인다. 아니겠죠? 이제 이 정반사를 하기 때문에 빛을 흩어지거나 모으게 하지 않고 들어온 각도 그대로 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번, 빛의 굴절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생긴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빛의 굴절이 아니라 반사에 의해서 물체의 상이 생기는 겁니다. 3번,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평면 거울은 아까 우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그대로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물체 크기가 똑같은 상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작고 바로 선 상은 바로 볼록 거울이나 오목 렌즈입니다. 이거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4번, 물체와의 크기가 같고 상하 좌우가 바뀐 상이 생긴다. 아니죠? 5번, 거울에서 물체 사이의 거리와 이제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거울을 기준으로 물체의 거리와 이 반사된 거울 너머의 거리가 이제 같다는 선지인데요. 5번도 사실은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이 선지 그냥 지금 한번 잘 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 봤으니까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매끄러운 거울에 빛을 비췄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빛의 반사를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봐볼까요?
한번 봐봅시다. 이 레이저가 왼쪽을 통해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럼 이 각을 우리가 아까 뭐라 한다 그랬죠? 요 각은, 왼쪽의 각은 입사각, 오른쪽의 각은 반사각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A는 반사각이다. 아니죠? 이 법선 쪽의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는 반사각이 아닙니다. 2번. 법선은 거울면과 평행하다. 평행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직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3번. 입사각과 반사각은 40도로 같다. 우리가 아까 이 법선 쪽의 각을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법선과 이 거울면은 수직한 관계죠. 그러니까 90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입사각은 몇 도일까요? 90도에서 40도를 뺀 50도가 바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됩니다. 4번, 입사각이 작아지면 반사각은 커진다. 아까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4번도 아닙니다. 5번,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의 각이다. 맞죠? 이 입사광선과 법선의 사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7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빛의 굴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봐볼까요? 렌즈에서 굴절한 빛은 항상 퍼져나간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오목 렌즈, 볼록 렌즈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그냥 이 선지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빛이 굴절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우리가 아까 굴절 조건이 뭐라 그랬죠?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빛의 반사를 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지만 굴절을 할 때는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물질의 밀도 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3번.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는 현상이다. 어항 속의 물고기는요, 본 적 있나요? 이 어항 속의 물고기는 실제보다 좀 더 우리가 커 보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만약에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인다면 굴절 현상이 맞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제로 이 조건이 틀렸어요. 더 작게가 아니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되돌아 나오는 현상은 우리가 아까 반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5번. 빛이 진행되다가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각이 꺾여서 나가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부었더니 보이지 않던 동전이 보인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 있는 현상이 아닌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떤 빛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보면 갑자기 안 보이던 동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서 동전이 보이는 거는 빛의 굴절 현상 때문인데요. 원래 컵이 이렇게 기존에 컵이 있을 때 우리 시야는 아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때 동전이 컵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되면 이 컵 면에 부딪혀서 우리 눈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컵에 이렇게 물을 부어줘가지고 공기와 물 사이의 밀도 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수면에서는 빛이 이렇게 입사를 했을 때 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다 그랬죠? 따라서 이 컵이 아래에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빛이 꺾여서 나기 때문에 이 컵, 기존에라면 부딪혔던 이 컵 면을 부딪히지 않고 이 반사된 빛이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원리가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선체 한번 가봅시다. 1번,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인다. 굴절 맞죠? 2번,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커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물속에 잠긴 다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의 굴절에 관한 선지이고요. 4번, 별이 실제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우리가 아까 빛의 굴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번, 거울에 생긴 상이 물체와 같은 크기로 보인다. 우리가 아까 평면 거울은 어떤 원리라고 했죠? 빛의 반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실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존 지식을 가지고 풀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9번 역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렌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일단은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역시 이제 렌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직진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근시와 원시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이제 짝지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기억 볼까요? 렌즈는 빛의 기억 현상을 이용하며 근시아닌 사람은 니은으로 된 렌즈를 착용을 하고 원시아닌 사람은 디귿으로 보이는 렌즈를 착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근시아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사람을 가까운 건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원시안 이 사람은 이제 먼 거는 보이지만 가까운 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뭐죠?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그러니까 칠판에 있는 글씨가 안 보여서 안경을 쓰나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근시안을 갖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핸드폰 글씨 같은 걸 잘 못 보시죠? 이런 경우는 바로 원시안이라고 합니다. 렌즈는 이제 다들 알죠? 뭐 안경 테에 들어가는 유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해서 빛이 굴절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을 하는 거겠죠. 이 굴절 현상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조정해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시안인 사람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더 멀리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빛을 굴절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이유가 그 눈을 보면요. 이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동공이라고 할 때 여기 뒤가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이 이 앞에 맺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상을 좀 더 뒤로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빛을 더 넓게 퍼뜨려줄 수 있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원시아닌 사람은 이 망막보다 이 상이 더 뒤에 맺혀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상을 좀 더 앞으로 당겨줘야겠죠? 그래서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음 시간에 빛의 굴절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렌즈 또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예습했다 생각하고 그냥 짚고 넘어가기만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B급 화동에 대한 첫 수업을 마쳐봤는데요. 사실 이번 수업 시간에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 반사각과 입사각의 개념을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약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다음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중학교 2학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